클로드와 함께 배우는 행복한 노년 살. 서론 새로운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장을 어떻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의 쇠퇴, 외로움, 무의미함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클로드라는 인물을 통해 노년이 실제로는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클로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 현대 심리학의 통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 결합된 삶의 교본입니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의 노년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클로드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1부 아침에 의식 하루를 여는 지혜. 산책의 마무리와 귀가. 산책의 끝 무렵 클로드는 공원 입구 근처의 특별한 장소로 향합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벤치입니다. 여기서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는 앉아서 잠시 쉬며 경치를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비쳐들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쁨으로, 누군가는 걱정으로, 누군가는 그저 일상적으로. 클로드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산책 중에 떠오른 생각을 적습니다. 우정은 이해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해는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때만 가능하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걸음은 가볍습니다. 몸은 적당히 피곤하지만 활력이 넘칩니다. 마음은 맑고 평화롭습니다. 산책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영양이었습니다. 제3부 지적 성장과 내적 세계. 독서의 시간. 집에 돌아온 클로드는 간단히 물을 마시고 자리를 정리한 후 그의 서재로 향합니다. 이 방은 그의 성소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편안한 안락의자, 좋은 조명, 그리고 작은 책상. 오늘 그가 선택한 책은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입니다. 그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책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루킬리우스여, 자연이 삶을 인색하게 주었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클로드는 이 구절에서 멈춥니다. 이것이 노년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면서도 그것을 헛되이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의미 없는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까? 텔레비전을 보며, 소셜미디어를 훑으며,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신경 쓰며. 물론 휴식과 여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이고 의식 없는 시간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을 더 읽어 내려갑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는 특별히 의미 있는 구절들의 밑줄을 긋고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적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세네카와 지금 이 순간 클로드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클로드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째, 지적 자극.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접하면서 그의 뇌는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서적 위로. 위대한 작가들의 지혜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경험하는 고통, 의문, 기쁨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연결감을 줍니다. 셋째, 실용적 지침. 철학책들은 추상적인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글쓰기 생각의 정리. 독서 후 클로드는 자신의 일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아침에 쓴 짧은 의도와는 다른 더 깊은 성찰의 공간입니다. 그는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네카를 읽으며 시간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70년을 살았다. 그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정으로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을 그냥 지나쳐 보냈을까? 하지만 후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의식적으로,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보내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그의 생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막연했던 감정들이 구체적인 언어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글쓰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글로 옮길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클로드는 계속 씁니다. 오늘 아침 산책에서 친구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나는 너무 자주 내 관점에만 갇혀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투쟁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는다. 연민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해는 우리가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성찰의 글쓰기는 자기 인식을 높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패턴, 반응, 생각을 관찰하고 기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클로드는 또한 가끔 창의적인 글쓰기도 합니다. 짧은 에세이, 시, 혹은 단순히 아름다운 순간에 대한 묘사. 오늘 그는 이렇게 씁니다. 가을 나뭇잎이 바람에 춤춘다. 황금빛, 주황빛, 붉은빛의 교향곡. 강잎은 나무에게 작별을 고하며 우아하게 두려움 없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것이 삶의 순환. 붙잡지 않고 놓아줌. 죽음조차 춤이 될 수 있음을. 시를 쓰는 것은 그에게 치유적입니다. 그것은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 배우기. 글쓰기를 마친 후 클로드는 컴퓨터를 켭니다. 그는 최근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주제는 천문학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심만 있었지만 깊이 탐구할 시간이 없었던 분야입니다. 이제 그는 시간이 있고 호기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블랙홀에 관한 것입니다. 강사는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시간과 공간이 극단적으로 왜곡되는 영역. 클로드는 완전히 몰입합니다. 평생 학습은 노년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뇌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경이감을 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겸손함과 호기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클로드에게 천문학은 또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그의 일상적인 걱정들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요.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우주적 규모에서는 작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덜 압도당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그는 노트에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요 개념들, 흥미로운 사실들, 더 탐구하고 싶은 질문들. 이런 능동적 학습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악과 예술의 시간. 오전의 마지막 시간, 클로드는 음악을 듣습니다. 오늘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입니다. 그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음악은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곳을 만집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영혼의 말을 겁니다. 바흐의 정교한 대위법, 반복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멜로디는 클로드를 깊은 평화의 상태로 이끕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심지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음악은 약물 없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클로드에게 음악은 단순히 기분 전환 이상입니다. 그것은 초월의 경험입니다. 음악 속에서 그는 일상의 자아를 넘어섭니다. 시간은 멈추거나 흐르거나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순수한 존재의 상태에 있습니다. 때로 그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기타를 조금 배웠고 노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표현과 즐거움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연주하는 대신 그림을 그리기로 합니다. 수채화로 간단한 풍경을 그립니다. 아침 산책에서 본 나무와 연못. 그의 그림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명상적입니다. 붓에 물감을 묻히고 종이에 색을 올리고 색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는 완벽한 재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의 느낌을 표현하려 합니다. 창의적 활동은 노년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며 내면 세계와 연결되는 방법이며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을 주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존재했고 느꼈고 표현했다는 증거입니다. 제4부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점심 식사와 준비. 정오가 되자 클로드는 점심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간단합니다. 어제 만든 렌틸콩 수프를 데우고 통곡물 빵 한 조각,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과정은 아침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이고 마음 챙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오후 계획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래된 친구 윤수를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약속은 클로드의 주간 일정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인간관계는 노년의 행복과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연구는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였습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반면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하고 기쁨을 줍니다. 클로드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의식적으로 관계를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를 한 후 그는 약간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윤수와의 만남을 위해 특별히 차려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는 약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깨끗한 셔츠, 단정한 바지. 이것은 윤수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자 이 만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친구와의 만남. 카페에 도착하니 윤수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함께 젊음을 보냈고 중년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함께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여기야. 윤수가 손을 흔듭니다. 클로드는 미소 지으며 다가갑니다. 그들은 악수를 하고 그 이상으로 서로를 꼭 껴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이런 신체적 표현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우정은 그런 사회적 규범을 넘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하고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들입니다. 날씨, 최근 뉴스, 동네 소식. 하지만 곧 대화는 더 깊어집니다. 윤수가 먼저 자신의 최근 고민을 꺼냅니다. 그의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최근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윤수는 약에 의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클로드는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그는 즉시 조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윤수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표현하도록 둡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분이야? 클로드가 묻습니다. 솔직히 두렵고 화가 나. 내가 더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늙어간다는 것이 실감나. 내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클로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이해해.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처음으로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을 때, 그것은 상실감처럼 느껴졌어.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힘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함께 존재하는 것. 윤수는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윤수는 조금씩 더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건강 관리에 대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클로드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아침 명상, 산책, 건강한 식사. 그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클로드가 묻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걸 보면 그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또한 가족, 추억,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동합니다. 윤수는 최근 손주가 태어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클로드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깊은 대화의 가치.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대화는 끊임없이 흐릅니다. 때로는 심각하고,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오래된 우정의 아름다움입니다. 편안함, 신뢰, 그리고 깊은 이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예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클로드는 많은 지인이 있지만 윤수 같은 깊은 친구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들은 일어섭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윤수가 묻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클로드가 답합니다. 그들은 다시 포옹하고 각자의 길로 갑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클로드는 따뜻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연결, 이런 이해, 이런 상호지지. 이것이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세대 간 연결. 집에 도착한 후 클로드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중 하나는 그가 멘토링하는 젊은 사람, 지민에게서 온 것입니다. 지민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경력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클로드와 지민은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1년 전에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세대 차이, 경험의 차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민의 이메일은 최근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안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녀는 클로드의 조언을 구합니다. 클로드는 신중하게 답장을 씁니다. 그는 지민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10년 후를 상상해봐. 어떤 삶을 살고 있기를 원해? 그리고 현재 경로가 그 비전과 일치해? 실패한다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야?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적이야? 아니면 상상의 산물이야? 만족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은 지민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클로드는 그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언은 종종 답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입니다. 이메일 끝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짧게 공유합니다. 나도 50대에 경력 전환을 했어. 두려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결정 중 하나였어. 하지만 내 상황은 나와 다를 거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야. 젊은 세대와의 연결은 클로드에게 여러 가지를 줍니다. 첫째, 목적감. 그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깊은 만족을 줍니다. 둘째, 새로운 관점. 지민을 통해 그는 젊은 세대가 직면한 도전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를 배웁니다. 이것은 그를 현대 사회와 연결되게 유지합니다. 셋째, 활력.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동안 우리는 가르치고 가르치는 동안 우리는 배운다. 멘토링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 성장의 과정입니다. 제오부 신체 건강과 웰빙. 오후 운동. 이메일을 보낸 후 클로드는 오후 운동 시간입니다. 그는 집 근처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일주일에 3번, 그는 좀 더 체계적인 운동을 합니다. 체육관에 도착해서 그는 먼저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트레드밀에서 10분간 빠르게 걷습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몸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클로드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의 힘입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깨어났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며 나는 감사한다고 속으로 되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그의 하루 전체의 기조를 설정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거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안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클로드는 이 가르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는 하루 동안 만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들에 대해 평정심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준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그는 몸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손가락을 펴고 오므립니다.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순간이며 몸에게 오늘도 우리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천. 침대에서 일어난 클로드는 창문으로 걸어갑니다. 커튼을 열면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는 이 순간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하루를 살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속으로 말합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의 미세한 떨림. 이 모든 것이 그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이런 변화들을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릅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그가 겪은 기쁨과 슬픔, 배움과 성장의 기록이라는 것을 압니다. 좋은 아침, 친구라고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며 자기 연민의 실천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자기 연민이 정신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대신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클로드는 감사할 일들을 3가지 떠올립니다. 오늘은 이렇습니다. 첫째,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몸. 둘째, 오늘 오후에 만날 친구 윤수. 셋째, 지금 이 순간 평화로운 마음. 이 3가지는 매일 바뀝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어제 마신 따뜻한 차, 창밖에서 들린 새소리, 손주가 보낸 문자 메시지.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경향은 종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실천은 이런 자동적인 부정적 편향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침 명상과 성찰. 클로드는 거실의 특별한 자리로 갑니다. 창가의 편안한 의자입니다. 이곳은 그의 명상 공간입니다. 특별한 장식은 없습니다. 단지 편안한 의자, 작은 테이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철학책 몇 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2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얹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리듬.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감각.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뭐지? 어제 윤수가 한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저녁은 뭘 먹지? 그는 이런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아,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과거를 분석하고 있구나 라고 조용히 인식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명상은 보통 15분 정도 지속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합니다. 어떤 날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클로드는 2가지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완벽한 고요함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상 후 그는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 일기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몇 문장을 씁니다. 때로는 감사한 것들, 때로는 어제의 반성, 때로는 오늘의 의도입니다. 오늘 아침 그는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는 인내심을 실천하겠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겠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삶은 충분히 길다. 우리가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이 간단한 문장이 그의 하루 전체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몸을 깨우는 부드러운 운동. 명상과 일기 쓰기를 마친 후 클로드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몸을 깨웁니다.
그는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허리와 등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 다음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를 반복합니다.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면서 척추의 각마디를 의식합니다. 아래를 향한 개 자세에서는 다리 뒤쪽의 근육이 늘어나는 감각을 느낍니다. 각 동작은 천천히 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절대 억지로 몸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몸을 돌보는 과정으로 봅니다. 요가 후에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합니다.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10개,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10개,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각각 30초씩. 이 운동들은 근력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노년의 낙상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운동을 마치면 그는 가볍게 땀이 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몸은 깨어나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그는 샤워를 하며 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다, 나의 몸. 오늘도 나를 잘 지탱해 주어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 샤워 후 클로드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 식사는 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의식입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아침은 오트밀에 신선한 베리류, 아몬드 몇 알, 그리고 약간의 꿀입니다. 곁들여 삶은 계란 하나와 토마토 슬라이스, 그리고 녹차 한 잔. 이 모든 것은 신중하게 선택된 것들입니다.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 좋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베리류는 항산화제가 가득해서 노화를 늦추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를 제공합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콜린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근육과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녹차는 항산화제와 적당한 카페인으로 정신을 또렷하게 합니다. 하지만 클로드가 이 음식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지 영양학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는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베리를 씻으며 그들의 선명한 색깔을 감상합니다. 오트밀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계란 껍질을 까며 그 매끄러운 촉감을 경험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음식과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각 숟가락의 맛과 질감을 느낍니다. 천천히 씹으며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가 되는 과정을 상상합니다. 이것을 마음챙김 식사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식사는 소화를 돕고 과식을 방지하며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클로드에게는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접시를 닦으며 부엌을 정리합니다. 각 동작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제2부 자연과의 교감. 아침 산책. 산책의 준비. 아침 식사와 설거지를 마친 클로드는 산책을 준비합니다.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날씨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오늘은 가을날이라 가벼운 재킷이 필요합니다. 물병과 작은 노트, 펜을 가방에 넣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섭니다. 심호흡을 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자연 속으로 나간다. 나는 열린 마음과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할 것이다. 이 간단한 의도 설정이 산책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하지만 클로드는 다릅니다. 그에게 산책은 완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감각의 깨어남. 집을 나서자마자 클로드는 공기의 온도를 느낍니다.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폐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가을 나뭇잎의 향기가 납니다. 약간의 흙냄새도 섞여 있습니다. 어젯밤 비가 왔나 봅니다.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각 걸음을 의식합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이 이동하고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수천 개의 근육, 뼈, 힘줄의 조화로운 협력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경이롭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주변을 관찰합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출근 준비를 하는 이웃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 각각의 사람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고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소로 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클로드는 어느 쪽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대신 내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라.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공원에서의 명상적 걷기. 공원에 도착하면 클로드의 걸음은 더욱 느려집니다. 여기는 그의 성소입니다. 나무들이 늘어선 길, 작은 연못, 벤치들,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는 먼저 커다란 참나무 앞에 섭니다. 이 나무는 그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아마 10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무를 올려다봅니다. 굵은 줄기, 뻗어나간 가지들, 가을색으로 물든 잎들.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계절을 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폭풍을 견뎌냈을까요? 나무의 안정감과 인내심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저 존재하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겨울에 잎을 떨구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날 것을 나무는 압니다. 클로드는 이 나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생의 계절들을 받아들이는 법, 겨울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깊은 뿌리를 믿는 법, 그리고 다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법. 나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걷기를 계속합니다. 연못가에 이르면 오리들이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관찰합니다. 오리들은 어떤 목적이나 계획 없이 그냥 존재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인간은 오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칩니다. 클로드는 오리들을 보며 균형을 떠올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기.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에 갇히지 않기. 그리고 가능한 한만이 현재에 존재하기. 몸과 마음의 조화. 벤치에서 일어나 클로드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변을 의식합니다.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이 내는 바스락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지저김, 발밑의 자갈길의 질감, 얼굴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 이 모든 감각들이 그를 현재 순간에 고정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자연은 우리의 과도하게 자극받은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동기화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합니다. 클로드는 이것을 직접 경험으로 압니다. 산책을 나가기 전에 어떤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공원에서 30분을 보낸 후에는 그것들이 훨씬 작고 다루기 쉬워 보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바뀝니다. 산책 중에 그는 종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걸을 때 우리의 뇌는 이완되고 발산적 사고 모드로 들어갑니다. 책상에 앉아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 할 때는 떠오르지 않던 통찰이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오늘 클로드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최근에 그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갑자기 이해가 옵니다. 그는 친구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친구도 자신만의 어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느낀 거리감은 친구가 그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친구가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이 통찰은 클로드에게 평화와 연민의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비난이나 요구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돌봄의 표현으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주름도 흰 머리도 느려진 걸음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용감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클로드처럼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성찰로 시작하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과 정신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 보세요. 작은 선택과 행동이 쌓여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과 의미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어나는지, 하루 동안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관계를 가꾸는지,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이 모든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년을 형성합니다. 클로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쁜 날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다. 더 의미 있는 노년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 그 의지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벽함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힘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눠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